단 한 가지의 습관으로 그 누구보다 2배나 빨리 살을 빼는 방법이 있다?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행하는 헬스 퍼블리싱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그 기사는 바로 다이어터는 왜 식단 일기를 작성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저자가 말하길 식단 일기는 다이어트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17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매일 식단 일기를 기록한 그룹과 기록하지 않은 두 그룹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식단 일기를 기록한 그룹은 체중이 무려 2배나 감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식단 일기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식습관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인지 안 좋은 음식인지를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식단 일기의 비밀은 정확성과 일관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식단 일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식단 일기에 포함되어야 할 3가지 항목. 1. 무엇을 먹었나? 2. 얼만큼 먹었나? 3. 언제 먹었나? 1번. 무엇을 먹었나? 소비한 특정 음식들과 음료를 기록하고 함께 섭취한 소스, 양념, 드레싱 또는 토핑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또한 그 음식의 조리 방법도 포함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생으로 먹었는지, 구웠는지, 삶았는지, 튀겼는지 등. 조리법에 따라 칼로리가 다르고 영양 성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2번. 얼만큼 먹었나? 음식을 얼만큼 먹었는지 저울을 이용하거나 계량컵들을 활용해서 기록해 주세요. 음식의 양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얼만큼 먹어야 살이 찌고 빠지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언제 먹었나? 몇 시에 식사를 했는지를 기록해 주세요. 식사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섭취 시간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잦은 간식이나 야식 등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식단 일기를 일주일 정도 작성 후 이젠 기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음식 소비 트렌드나 패턴 또는 습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식단이 얼마나 건강한가? 2번. 나는 매일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가? 3번. 설탕이 첨가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가? 4번. 기분이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식이나 폭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식단 일기를 기록 후 자신이 개선해야 할 영역들까지 파악했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 목표를 설정할 차례인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골 포맷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점, 일주일에 3-4번씩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섭취. 목표, 집밥을 더 자주 해먹기. 스마트골, 일주일에 1-2번 이상 외식 또는 배달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문제점, 오후 3시까지는 건강하게 식사하지만 그 후로는 건강하지 않은 간식들을 섭취. 목표, 건강한 간식 섭취하기. 스마트골,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기. 과일 1컵, 견과류 1줌. 또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식단을 기록할 수 있고 칼로리와 영양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앱들을 추천드릴게요. 습관은 보통 3개월이 지나면 형성되기 시작하고 1년 후엔 반영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건 내 일상에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기록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 이 3개월 동안의 습관으로 나에게 맞는 음식, 나를 살찌게 만드는 음식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앱의 도움이나 일일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살 뺀 후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3개월 동안 기록했던 식단 일기와 다이어트 일지, 그리고 스마트 앱을 활용한 기록까지 함께 보실까요? 전 처음에 다이어리에 일기 쓰듯이 간단하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뭘 먹었고 기분이 어땠는지 또 같이 적어뒀어요. 제가 1년 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 기록했던 식단 일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날 제 식단 일기를 보면 제가 이날 저녁에 파파이스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급 1.5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요법으로 이 음식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단식 시간을 늘려줬어요. 그리고 나트륨 배출을 해주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코코넛 워터를 많이 사왔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코코넛 워터로 버티고 몸무게가 그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덴마크 다이어트를 했던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준 기록도 있고요. 이렇게 첫 끼 식사, 두 번째 식사 적어주고요. 운동을 얼만큼 했고 몇 칼로리 소모했고 또 적어줬네요. 그리고 이날 드디어 57.9 최저 몸무게를 찍었었나봐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다이어트 일지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이어트 일지를 만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다이어트인 만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하루하루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취감도 들고 늘어가는 스티커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습관화하고 싶었던 간헐적 단식을 중점적으로 해줬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X 표시가 정말 많죠. 그러다가 이 X 표시를 안 만들고 싶어서라도 운동을 점점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화장실 칸이 있는데요. 저번 변비 탈출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변비 탈출 영상에서 나왔던 제품들을 섭취하고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그 결과 거의 매일 가거나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저한테는 은근히 소확행이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이 모여서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날 이런 걸 했었지, 이때 이 음식 참 맛있었는데 하면서요. 그럼 식단 일기로 식습관도 개선하고 체중 감량 2배 효과도 같이 누려요.